평양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평양 시민들은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말고는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평양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났는데 기다리다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서 안녕히 돌아오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구리는 마음, 뵙고 싶은 마음, 안녕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했던 북측 경호 요원을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만났습니다. 백삼 현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만났어요. 근데도 경호원이 오히려 저희 동아일보 기자에게 회담 결과를 물어봐요. 그 남측 기자, 그 회담이 잘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가 소식 못 들으셨냐고. 회담 결렬됐다. 그 영변 말고는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됐다. 라고 저희 기자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경호원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단번에 합의가 될 수야 있겠으나 미국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빨리 통일돼야 미국이 한반도 반쪽을 차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둬서는 안 된다. 라고 급하게 뭔가 본인의 친분과 관련된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박윤주 의원님, 네. 평양 시민들과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하노이의 북측 실무진 경호 요원들도 북미 회담 결과를 모르더라고요. 보는 게 좀 다르네요.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동아일보의 문명기 기자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김진 앵커는 전혀 그걸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좀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위협적인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김정은이 떠나고 나서도요. 그 숙소에는 경호 세력들 인력들이 남아서 머리카락 하나. 혹시나 침만 어디다 뱉지는 않았나 이러고 샅샅이 재떨이나 이런 거. 생체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싹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중에 한국 기자가 올라가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봤다가 대한민국 기자다 했더니 거의 팔 비틀다시피 해서 핸드폰 뺏고 한쪽 구석을 끌고 가서 사진 찍었는지 다 위협적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이러고 나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 자기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잘 됐나?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자 정신 발휘해서 고맙고요. 네, 저는 북측 정부로서는 이 상황을 아주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을 떠날 때 어마무시하게 환영하고 즉각 공개를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돌아올 때 들고 오는 거 조금만 있으면 그거를 또 이렇게 홍보하고 또 선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비단길을 깔아놨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쉬쉬하고 심지어는 측근에서 경호를 맡았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거, 트럼프는 또 뜻밖으로 박수를 받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그 주류 세력들한테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 느낌에는요.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다 군산복합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정치적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군사복합체라고 하는 데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기도 팔아먹고 새로운 무기체계도 개발을 하고 하는데요.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아베 정부는요. 북의 위협이 있어야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요. 이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좀 잘 풀린다 싶으면 우리 초계기 사태 때 보듯이 우리 해군의 정당한 행동까지도 문제 삼아가지고 갈등 일으켜가지고 군사대국화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좀 잘 살펴서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 문제까지 어떻게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어떤 흐름, 일본 내부의 흐름까지도 잘 봐가면서 우리 정부가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수를 어디다 둘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만 그러지 말아주세요. 야당이 자꾸 뭐라고 그러면 박정환 대변인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수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 수를 놔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꽹가리치고 그러면 심란해서 그 다음 수를 못 놓습니다, 여러분. 좀만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만저만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은 북한 대사관이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 통신망까지 사전에 마비를 시켜놨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스페인에서 벌어진 걸까요? 스페인 북대사관 피습 때 통신망 먹통. 지난달 22일 괴한들이 북대사관을 습격했죠. 그런데 그때 전기 변압기에 누가 불을 질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인근 지역의 무선 통신 기지구 포함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전혀 무선이 안 됐다. 인근 주민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1시간 넘게 휴대전화가 불통됐다. 이 불통 때문에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추적까지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국가정보국과 경찰 정보국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을 현재 조사 중이고, 수사팀은 관용 차량 2대를 현재 추적하고 있는 상황. 변함은 변호사님, 이게 보통 첩보 영화 보면 뭔가 정보를 빼내기 전에, 그리고 어디를 치기 전에 그 주변에 통신망부터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정보를 빼내거나 누구를 납치하거나 하는데, 알고 봤더니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할 때 그 주변에 무선 전화기, 휴대전화를 싹 먹통으로 만들어놨다. 그렇다면 이거 그냥 절도범의 소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사관의 피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그 주권에 대한 침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겠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그래 변압기를 화재를 발생시켜서 통신을 두절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 그야말로 어느 정도 상당히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 정보기관의 움직임처럼. 그렇죠. 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와서 아무 일 없다라고 황급히 돌려보냈다라는 보도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북한에서는 일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북미 회담에 있어서는 일본도 자국의 안전까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직접 통행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기대를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단순히 북미만의 문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스페인 대사관 습격한 정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은 미궁속입니다.